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골프 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골프 시장 규모가 세계 3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한국 골프 산업의 현실을 파헤쳐보고 일본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살펴볼까요? 한국 골프 산업의 현 주소는 정말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골프 시장 규모는 약 31조 원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미 약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오프라인 골프클럽 시장이 전년 대비 무려 19%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나요? 2014년 아웃도어 시장이 붕괴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골프장 개수부터 보면 일본은 약 2140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70개입니다. 일본이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골프 인구는 어떨까요? 한국이 564만 명, 일본이 560만 명으로 우리가 겨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10.2%가 골프를 치는 반면 0.7%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이 일본보다 2배나 높은 골프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골프 산업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골프 비용의 차이입니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022년 기준 평균 17만 3,700원입니다. 일본은 우리 돈으로 약 5만 5,800원입니다. 무려 3.1배 차이 납니다. 카트피와 캐디피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 골프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23만 원인 반면 일본은 캐디를 동반해도 5만 8,800원 정도입니다.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준인지 아시겠죠? 일본 도쿄 시내 가장 비싼 골프장이 15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수도권 대중 골프장 평균이 19만 8,900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격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일본은 골프장이 2140개나 되지만 한국은 570개에 불과합니다. 골프장 한 개당 골퍼 수를 계산해보면 한국은 1만 3,422명, 일본은 3,021명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 골프장의 90% 이상이 셀프 플레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필요하면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제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캐디 의무 동반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700여 개의 골프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쳤고 결국 골퍼에겐 천국, 업자에겐 지옥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골프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 한국 골프 산업의 문제는 비싼 가격만이 아닙니다. 접근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본 골프장들은 대부분 정문이나 수의실이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한국 골프장들은 마치 요새같이 철통 보안을 자랑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골프를 더욱 특권층 스포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은 골프장 이용 횟수도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 골퍼는 연평균 8.8회, 일본 골퍼는 17.2회 골프를 칩니다. 비싼 비용 때문에 자주 칠 수 없는 거죠. 코로나 특수의 허상이 드러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골프 산업은 코로나 특수를 누렸습니다.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억눌린 레저 수요가 골프로 몰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골프장들은 가격을 무작정 올렸습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주중 그린피 인상률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57.8%나 급등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14.7%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그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 점들, 일본 골프 산업이 다른 점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골프가 진정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네 목욕탕 사장님도 골프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죠. 20년 전부터 이미 대중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은 골프장 공급 과잉 상황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됐습니다. 2002년 2457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금은 214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골프장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죠. 반면 한국은 아직도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까지 합치면 머지않아 7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 골퍼들의 이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골프를 시작한 2030 세대들이 비싼 비용 때문에 골프를 포기하거나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30 세대의 새로운 골프 입문자가 6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골프를 시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20대 여성 골퍼들의 골프장 이용 횟수는 연간 16.3회로 높지만 이들이 계속 골프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골프 용품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장의 침체는 골프 용품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2023년 오프라인 골프 클럽 시장이 7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2024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용품 구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2014년 아웃도어 시장 붕괴와 유사한 패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골프웨어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브랜드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매출이 반토막 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국 골프 산업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린피 정상화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골프가 진정한 스포츠로 자리 잡으려면 그린피 인하와 캐디 선택제 도입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골프산업협의체를 발족해 골프장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을 늘려야 합니다. 일본에서 배울 점들. 일본 골프 산업에서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셀프 플레이 문화의 정착입니다. 캐디가 필요한 사람만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제를 도입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골프장의 개방성입니다. 골프장을 특권층만의 공간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 정책입니다. 일본처럼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전망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약 5% 정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정상적인 호황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 골프 산업이 일본처럼 건전한 구조조정을 거쳐 진정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국 골프 산업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3배 이상 비싼 그린피, 폐쇄적인 골프장 문화, 공급 부족 등 모든 것이 골프를 특권층 스포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가격, 개방적인 문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골프를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골프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때 골목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스크린 골프장들이 요즘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던 스크린 골프 업계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 스크린 골프장이 몰락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만한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천문학적인 창업 비용, 5억 원 투자해도 망하는 이유, 말도 안 되는 초기 투자 비용. 가장 큰 문제는 창업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 비용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5룸을 가진 스크린 골프 매장을 100평 기준으로 연다고 하면 시스템만 각 5,200만원에 5대에서 2억 6천만원, 스윙 플레이트는 1,000만원을 5대 추가해서 5천만원, 인테리어는 평당 140만원을 100평에서 1억 4천만원, 기타 비용 약 3천만원에 가맹비 1,500만원을 종합하면 총 설치 비용이 약 5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Y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의 사례를 보면 면적 364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상가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권리금 3억 원에 장비와 기타 시설물을 모두 인수하니까 실제로는 7억 원에서 8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월 고정비만 3천만 원. 창업 비용이 이렇게 높으니까 월 고정비도 엄청납니다. 월세 1,200만 원에 직원 인건비 월 500만 원, 전기세 월 300만 원, 장비 리스료 월 800만 원, 기타 관리비까지 하면 월 고정비만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매출을 내야 월 3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주말에만 손님이 몰리고 평일에는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독과점의 폐해, 골프존의 횡포와 가맹점주 착취, 골프존의 시장 독점. 현재 국내 스크린 골프 업체 점유율은 1위 골프존, 2위 카카오 VX, 3위 SG 골프 순입니다. 골프존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골프존의 실적 악화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부정적인 요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존이 시티 골프와 같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적자 사업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상권 보호 전혀 안 되는 무분별한 확장.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권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 VX가 상권을 배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장 전략 탓에 사업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VX가 동일 지역에서 세 곳의 연습장과 잇따라 계약을 맺은 것이 부당하다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상정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만 늘리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같은 지역에 여러 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기존 가맹점주들은 서로 경쟁해서 망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이런저런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스크린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인테리어 변경 등 끊임없는 투자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를 거부하면 고객들이 최신 버전을 원하기 때문에 방문객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무인화의 부작용, 서비스 붕괴와 골프 문화 파괴, 사장님이 사라진 스크린 골프장, 고물가,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구인난까지 심화하면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무인화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무인 운영으로 최소 2~3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무인화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첫째, 고객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기계 고장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안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시간 무인 운영 매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새벽 골프족의 등장과 문제점. 스크린 골프 예약 플랫폼 김캐디에 따르면 지난해 오전 0시에서 6시 스크린 골프장을 예약한 건수는 2023년 대비 38%, 이용자 수는 22% 증가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와서 치고 가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골프 본연의 사교성이나 매너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골프는 원래 에티켓과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인데 무인 매장에서 혼자 치다 보니 기본적인 룰도 모르고 소음을 내거나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현실감 부족, 아직도 어색한 가상현실 기술. 스크린 골프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필드 골프와는 차이가 큽니다. 공의 궤적이나 바운드, 바람의 영향 등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진짜 골프 실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숙련된 골퍼들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연습장이나 필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골프존이 새로운 펀 데이터나 시티 골프 같은 기술을 선보이고 있지만 결국 같은 코스를 반복적으로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임적 재미나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해서 금방 질게 되는 거죠. 젊은 층에서는 차라리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가 더 이상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신뢰도 추락.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최근 골프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팸 문자 관련 불만사항이 제기됐습니다.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회원의 경험담이 공유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고객 대응이 미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는 점에서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돈만 받고 서비스는 엉망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 사례들, 꿈을 잃은 사장님들, 권리금만 날린 사업자들. 창업 갤러리에 올라온 실제 후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권리금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인수했는데 자리도 좋고 시설도 나름 괜찮은데 왜 안 될까 하고 냉큼 인수했다며 후회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전주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코스 들어가기 전에 연습볼 치는 게 아까워서 그거의 시간 제한을 10분으로 걸어 놓는다든지, 손님들 커피 먹는 게 아깝다고 싸구려 중국산 커피 믹스를 쓴다든지, 환풍기 수리비 아깝고 전기세 아깝다고 환풍기 제대로 안 돌리고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곳을 인수받으면 이미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가게 사장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하루 매출 100만원 못 찍으면 바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몰리는데 그마저도 예전만 못해요.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장비 리스료 등을 빼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있어요. 변질되는 스크린 골프 문화, 건전하지 못한 업소들의 등장.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도박장 및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스크린 골프장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와는 달리 체육시설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돼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스크린 골프장들은 체육시설로 돼 있어 유흥주점과 같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스포츠 시설이어야 할 곳이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가격 담합과 불공정 경쟁. 독과점 구조는 가격 담합 등으로 서비스 질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역의 스크린 골프장들의 가격 담합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쟁 업체가 없으니까 가격을 정해놓고 담합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비싼 돈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 중소업체의 설 자리가 사라진 시장. 골프존과 카카오 VX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에서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도 생존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두 가지 길로 나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완전 무인화로 가서 더 저렴하게 운영하는 곳들이고, 다른 하나는 골프존의 시티 골프처럼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곳들이죠. 중간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리미엄 매장은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저가 무인 매장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스크린 골프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곳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올해 골프존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입니다. 스크린 골프 정말 끝인가? 지금까지 한국 스크린 골프장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창업 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둘째, 독과점 구조로 인한 불공정 경쟁과 가맹점주 착취. 셋째, 무인화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골프 문화 파괴. 넷째, 기술적 한계와 현실감 부족으로 인한 만족도 하락. 다섯 번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 여섯 번째, 업소 변질과 가격 담합 등 구조적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스크린 골프 업계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고객 유입이 거의 중단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MZ세대는 골프보다는 다른 취미 활동을 선호하고, 기존 골퍼들은 해외 골프나 파크 골프로 옮겨가고 있어요. 5억 원이라는 과도한 창업 비용 때문에 신규 창업자도 줄어들고 있고, 기존 사업자들도 수익성 악화로 하나둘씩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확장과 서비스 질 하락,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스크린 골프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창업 비용을 줄이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크린 골프 업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또 여러분들의 스크린 골프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슈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